여러분들이 소액현금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교과서 84, 85페이지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용돈을 얼마나 받으세요? 교통비에, 간식에 쓸 곳이 참 많죠. 그리고 많이 받으면 좋겠죠. 그럼 용돈은 어떨 때 받나요? 필요할 때마다 부모님께 부탁드리거나 아니면 한 달에 한 번 받는 친구들도 많을 거예요. 또 어떤 가정에서는 용돈기 입장을 검사 맡아야 다음 달 용돈을 주기도 한답니다. 소액현금은 이런 용돈과 비슷한 개념이에요. 기업에서는 부서에서 쓸 수 있게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용돈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기업에서 주는 용돈은 조금 딱딱해요. 꼭 검사를 맡아야 그만큼의 용돈을 매달 보충해 줄 수 있거든요. 기업에서 들어온 돈, 즉 수입은 은행에 당좌 예입되고 현금 사용할 일이 생기면 주로 수표를 발행해서 사용하게 된답니다. 그래야 현금 복권에 따른 위험과 또 번잡한 여러 가지 일들을 덜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아주 소소하게 사용하는 현금까지 당좌 수표를 발행해버린다면 오히려 업무가 번잡해지겠죠. 1,000원짜리 수표 발행, 아이스크림 사오려고 2,500원짜리 당좌 수표, 이런 건 좀 비능률적이겠죠. 그래서 현금 보관의 위험과 또 소액 수표 발행에 따른 비능률을 해결하기 위해서 소액 현금 제도를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기업의 회계과 내에 이런 소액 현금만을 취급하는 부서를 하나 만들었는데요. 그거를 여기 보이시는 것과 같이 용도계라고 합니다. 이 용도계는 해당 부서에서 자잘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적절한 양의 현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현금을 그냥 줄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여기 회계과에서 소액 현금을 선급해 주라고 명령을 해주면 이쪽에서 그 명령을 받아서 각종 경비들을 지급해 줍니다. 그런데 돈만 받아서 쓰면 다음 달 용돈이 없겠죠. 그래서 세세한 월말 지급 명세를 보고해 줘야 됩니다. 아까 말했듯이 용돈 기입장과 같은 거겠죠. 우리가 어디에 썼어요? 라고 보고를 해주면 그럼 그때서야 다시 다음 달에 쓸 소액 자금을 보급해주고 다시 현금으로 받는 그런 구조를 갖게 됩니다. 그럼 분계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교과서 85쪽의 함께하기 7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맨 위에 쪽에 있는데요. 같이 읽어볼게요. 정액자금 성금법, 즉 한 달에 한 번씩 용돈을 받는 그런 소액현금법을 채택하고 있는 서울기업의 소액현금에 대한 거래를 분개하시오. 자, 월초보급이라 그랬어요. 월초보급 무슨 뜻이냐? 용돈을 7월 1일이면 7월 1일, 8월 1일이면 8월 1일 이렇게 월초에 받게 된다는 거예요. 6월 1일 회계부서는 용도계에 6월분 소액자금으로 10만 원을 당좌수표 발행하여 선급하다. 우리가 분개할 때는 항상 내 입장이 아니라 회사 입장에서 분개를 해줘야 돼요. 회사 입장에서. 그럼 분개 한번 볼게요. 아까 우리 잠깐 분개하는 거 해봤어요. 6월 1일 그리고 차변에는 소액현금, 대변에는 당좌예금 이렇게 옵니다. 당좌예금이 나가고 용도계에다가 당좌예금을 줬는데 그만큼의 소액현금을 보충을 해준 거예요. 이런 용도의 자산이 생긴 겁니다. 그러면 6월 30일을 볼게요. 자, 그동안 한 달 동안 잘 썼어요. 용돈을 잘 썼는데 어디다 썼냐? 이 친구 택시 타고 다녔네요. 여비교통비 25,000원, 그리고 통신비 23,000원, 알뜰 살뜰 요금제 쓰고 있고요. 소모품비 37,000원을 썼습니다. 뭘지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이렇게 비용 세 가지를 사용을 했습니다. 이걸 보고를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차변에 우리 용돈 받은 걸로 여비교통비, 통신비, 소모품비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면 무슨 돈으로 썼니? 바로 전에 지급받았던 용돈이요. 소액 현금. 근데 얼만큼 썼어요? 85,000원만큼 썼어요. 즉 소액현금이란 자금이 있었는데 그것을 사용했다. 85,000원만큼. 그리고 7월 1일 날 봅시다. 이번 달 소액자금 85,000원. 야, 기업은 역시 딱딱해요. 쓴 만큼만 줘. 그것을 당좌수표 발행해서 보급하다 했어요. 그러면 분개가 어떻게 되겠죠? 여러분 거의 다 예상하고 계시겠죠? 자, 차변에는 소액 현금으로 85,000원만큼 우리가 쓴 만큼만 보급을 해줍니다. 그리고요, 대변에는 당좌 예금 이렇게 분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 세 가지만 기억을 해둡시다. 첫 번째, 차변에 소액 현금이라는 계정이 형성된다는 거.
새로운 용도의 자산이 생긴 거예요. 두 번째, 사용한 곳을 제대로 보고하고 그 쓴 만큼만 보급해준다. 마지막 세 번째, 예를 들어 7월 1일 월초 보급이라면 월초에 소액 현금이 사용한 만큼 보급이 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도 교과서에 함께하기 7 A4 용지에다가 다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잠깐 보자면 정액자금 성금법이 있어요. 그리고 부정액자금 성금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용돈으로 치면 한 달에 한 번 우리 5만 원씩 받자, 10만 원씩 받자 이렇게 정해놓고 주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필요할 때 부모님한테 가서 이거 필요해요 하면은 주는 그런 방법입니다. 보통. 그리고 우리 교과서에서는 이 방법을 택하겠죠.